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92년생 정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왜 이렇게 많아요? 혹시 수강생분들 손? 뭐야, 수강생분들 왜 이렇게 많아? 왜 왔어요? 오늘은 아까 전에 우리 다른 사장님이랑 또 오다가 만났는데 유럽 구매 대행 이런 얘기 하려고 제가 이 강연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좀 어떻게 잘 해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안내 드리면서 지금 사장님들이 대부분 초보 사장님인 걸로 저는 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초보 사장님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좀 꾸려나가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유료 강의를 가면은 이래 싹 보고 상태를 좀 체크를 하거든요. 사장님 상태가 좀 어떤지 좀 체크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거를 들으러 왔어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은 거예요. 혹시 대표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 오늘 뭐 하려고 여기 왔다. 손. 사장님. 쿠팡에서 뭐 할 건데요? 물건 판다. 너무 방향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사업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이거를 갖다가 조금 초반에 어떤 확장성이 있는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유료 강의 같은 거 가면은 이 정보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강의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람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람도 아닌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한 유료 강의 할 때는 마인드 교육을 한 4시간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정보를 딱 투입시켜 갖고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약간 솔직하게 우리 유료 강의 수강생분들 많이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솔직하게 정보 쏙 빼고 그냥 1시간 동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다 대부분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버리장머리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국내 해외 임직원 50명 법인 CEO의 사업 접근 방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지금 직원분들도 와 있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명밖에 안 왔어요? 국내 직원분들은 20명이 있고 해외에 또 전 세계에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조금 안내를 드릴 건데 그러려면 제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반 이상이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살짝만 하고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고 마인드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찍어요? 찍었어요? 동영상이에요? 죄송해요. 캡처했을게요. 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 구매 대행 7년차 대표 셀러고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주식회사 정군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이사고요. 명품 에이전시 엔드픽스, 그 다음에 정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전 세계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양 부분 보시면은 브랜드 청판, 병행 수입, 쇼피, 역직구, 브랜드 유통에 운영하고 있고 명품 패션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거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보고 시작해가지고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도전한 사업이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성공했는 줄 알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좀 꾸려나갔는지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92년생 정사장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쿠팡맨, 배달대행 등 아르바이트, 공무원 시험 불합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20대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20대 때부터 제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경험하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믿기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올해 33년산입니다. 제가 원래는 토요일 날 섭외를 받았는데 생일이라 가지고 생일만큼은 또 저 가족이랑 지내야 되니까 오늘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딱 33년산이 됐는데 항상 사람들이
82년생인 줄 아는데 92년생입니다. 실제로 보시니까 어때요? 말을 안 해. 잠시만. 사장님 노려보시는데 우리 파란색 옷 입은 사장님. 저 몇 년생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난 계속 1시간 동안 노려보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 농담이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남들도 다 하는 고등학교 자퇴하고, 이런 내용도 유튜브에서 보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쿠팡맨 배달 대행 했는데, 배달 대행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손목 분쇄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손모가지가 아예 돌아가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수지 접합 수술이란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9년 8월 14일 날 제가 다치고 15일 날 광복절에 저희 엄마 올라가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나 몸 쓰는 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을 급하게 받았죠. 받은 다음에 2019년 9월 9일 딱 2주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몸 쓰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유통 사업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가 되게 유명했고, 그 옆에 창업 다마고찌님, 저번 주에 여기 왔다 가셨다고 해요. 창업 다마고찌님 친구인 조랑말TV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 구매 대행 연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처음에 시작해서 상품 등록한 게 요거예요. 손모가지 보호대. 제가 손모가지 보호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싱을 했었는데, 요걸 중국에서 3만 원에 떼다가 15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결국에는 경찰서에 잡혀갈 뻔하죠. 왜냐? 의료기기니까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중국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생긴 거는 중국인처럼 생겼는데 왜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다 보니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상품들을 팔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도록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기뻐서 촬영한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루에 주문건이 3,0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팔레트 단위로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캡처 기능을 그때 당시에 쓸 줄 몰랐습니다. 진짜 컴퓨터를 너무 못하니까 너무 기뻐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던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기저기서 했는데, 처음에 노량진 단칸방에서 11인치 노트북 갖고 시작을 했던 게, 돈 좀 벌었다고 저렇게 투 모니터 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모습을 뿌듯해갖고 찍어놨더라고요. 여기도 반지하방이었고, 이게 처음으로 생겼던 사무실, 송도 스마트밸리에 사무실이 생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장 마곡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여기 마곡에서도 사무실을 갖다가 3번 정도 옮겨 다녔고, 지금 현재는 김포 풍무동에 이렇게 사무실 100평이 조금 넘는 사무실을 매매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을까요, 자리에? 사진 찍으면서도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이 변천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강연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느꼈던 거,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확장해 나가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업은 환경이 크게 차지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20대 때는 몸 쓰는 일만 할 수 있고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손모가지 뿔라지고 내가 지금 당장에 일을 안 하면은 애초에 밥을 못 먹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수강생들, 제가 지금까지 6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수강생들이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환경이 받쳐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금 내가 이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애들 때문에 이거 못한다, 시간이 없다, 집중을 할 수 없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데라도 나오세요. 지금 손목 뿔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유 오피스에도 나와가지고 하셔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금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뇌에 든 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의 수강생분들 중에서 여성 수강생분들은 조금 머리에 든 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 수강생분들은 조금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 수강생들이 마지막에 수업 한 4주 정도 하고 나서
울음을 터뜨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왜 울어요? 저는 T니까 감정이 없어. 왜 울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실행을 많이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뭐 남자분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난 왜 못했을까? 시간을 똑같이 투여했는데도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내 성향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성향을 바꾸기는 힘드니 이 사업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사업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좋은 선택들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서는 제일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면 좋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을 계속적으로 고민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요런 관점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요때는 등록한다, 요때는 등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행을 해줘야 실행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 상품 소싱이 상품 쇼핑이 돼버려요. 이게 진짜로. 네, 그래서 요렇게 진행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고, 밑에 보시면은 생각만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차라리 치킨집을 차리자. 왜?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왠 줄 알아요? 엉덩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세요. 지금부터 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정해놓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려나갈 때 3개월 정도 시간을 둔다. 그때 3개월 뒤에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 정도로 이 사업은 매출이 나기가 쉬운 사업이에요. 뭐라도 하면 매출이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출퇴근을 안 하고 있고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닭을 튀겨야 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알고 기한을 정해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완전 초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완전 초보.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안다. 손. 뭐야? 매출 1억 넘는다. 손. 아무도 없어? 그럼 다 초보야. 네. 다 초보야. 네. 자, 그러면 초보분들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초보 내용도 조금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어떤 게 진짜 돈을 벌까? 어떤 게 돈을 벌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제가 유럽 구매대행 강사거든요. 근데 이 유럽 구매대행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정해가지고 달려나갈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의 본질을 알면 보입니다. 되는데 본질이 뭔지 한번 보죠. 일단 온라인 사업에는 위탁, 사입, 제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탁이 뭐예요? 위탁은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어. 네, 물 이름이 석수야, 석수. 석수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석수라는 이 물을 갖다가 하나씩 고객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아니고 너의 창고, 이 석수 창고에 있는 걸 보내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걸 위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재고를 안 쌓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특징에 보시면은 재고 X, 뭐 MOQ X, 초기 자본 없다, 리스크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건을 안 쌓아놓으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적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리스크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수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종류에 보면 국내 위탁, 해외 위탁, 해외 위탁이 곧 해외 구매 대행인데, 이러한 사업들, 유튜브에 나온 사업들은 다 마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일 좋은 장점이 저 빠른 시장 진입이라는 거죠.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올라가서 상품 등록하면은 그거 팔리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사장님들이 맛을 보기에 충분하다. 맛을 보기에 충분한데 그러면 맛만 보고 끝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위탁을 확장하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입 제조가 있습니다. 위탁은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파는 건데, 사입과 제조는 상품을 쌓아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상품을 많이 보내니까 배송비 단가가 떨어져.
왜? CJ 대한통운 우리가 계약을 하면 100개, 1000개, 10,000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송비가 떨어지고 매입 단가도 떨어져요. 왜? 많이 싸다가 파니까. 당연히 많이 사면은 이 석수물 회사가 싸게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브랜딩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시장에 보는 눈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느리게 시장 진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 사입, 제조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보고 계실 거예요. 위탁은 구매 대행, 사입은 뭐 로켓 그로스, 제조는 물건 제조해갖고 생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업을 요 상태에서 어떻게 좀 선택을 할까? 일단은 초보 사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로 위탁으로 맛을 좀 보고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3개월 정도 위탁 사업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이거 안 해야 돼요. 왜? 위탁이요?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전업 기준으로는 1,000만 원, 부업 기준으로는 50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아래서 안 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위에 거는 더 어려운 애들이거든. 그런데 사입부터 할 수 있다. 뭐 돈이 좀 많다. 그런 분들은 사입부터 해도 되긴 하는데 위탁을 조금은 건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좀 사업을 좀 꾸려나갈까 이런 걸 봤을 때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거래처, 도매처를 찾는 게 일단은 필두예요. 이 온라인 유통 사업은. 아까 전에 우리 메리아빈 대표님께서 또 이런 도매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게 모든 사업에 통용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패션도 하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텐데 저도 이렇게 도매처, 거래처 찾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이게 거래처를 하나 먹으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통의 진리가 물량이 많으면 싸게 사고 배송비를 떨 수 있다. 이거를 현실 직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 사장님들은 물량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나오고 내가 지금 바로 팔 수 있고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왜 웃어요, 저기? 왜 웃어요? 네, 웃기게 생겼어요? 장난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싸게 사고 배송비를 떨 수 있다. 이걸 현실 직시하고 가자. 그래서 나는 초보니까 지금 당장에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온다. 하지만 내가 그 물량을 많이 하는 이 거상의 단계, 거래처를 찾는 단계를 이제 섭렵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꿀 빠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제적 원리. 우리 수강생들도 지금 보면은 보통 유럽 구매 대행의 마진율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1억이 넘는 분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 명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1억이 넘는 수강생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마진율이 30% 40%예요. 이유가 뭘까? 당연히 그때 가면은 거래처를 찾아가지고 물건을 쌓아다 놓고 팔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수강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거래처를 좀 주면 안 되냐? 그리고 거래처를 좀 찾는 방법을 획기적인 방법이 없냐? 없어요. 저도 다 이메일 보내고 미팅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도매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비즈니스의 명목 하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이 이메일을 보내고 많이 전화를 하고 많이 현장 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내 위탁이다. 그러면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다 팔다가 이게 조금 많이 팔려. 하루에 막 30개 팔려.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전화 걸어갖고 미팅하자 해가지고 단가를 조절하는 거죠. 그게 온라인 유통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단계, 시작해서 사라지는 단계는 진짜 별거 아닌 거야. 그 사라지는 단계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려면은 사실은요, 조금 그게 돼야 돼요. 사교성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렇게 똥 씹은 표정하고 앉아 있는데 웃으면서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2009년도에 처음 고등학교 자퇴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보통 1년에 4-5번 정도 경찰서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모나 있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째려보면 시비 거는 줄 알았던 거야. 말투도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노가다 하면서 6개월 정도 컨테이너에 살던 때인데 그때 복싱 선수였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졸라게 패면서 너는 웃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웃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지금 그나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현실 직시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물량을 늘려 나가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온라인 사업이든 간에. 그 다음 주제입니다. 저는 브랜드 구매 대행 강사죠. 그래서 브랜드 구매 대행에 대해서도 조금만 안내를 드리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한데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해외 직구 대행업이에요. 구매 대행은. 그래서 세관 통관을 할 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피를 받아먹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국내 위탁은 국내 발 우리나라 고객. 그런데 해외 직구 대행업은 해외 발 우리나라 고객. 가운데서 우리는 이 상품을 본 적이 없는 상태로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브랜드 구매 등 사업은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고, 저기 백화점, 더현대 같은 데 가서 그 더현대에 있는 물건들, 그런 거를 떼다가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적다. 카드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해외 구매 등 필수 로직에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고 고객 주문 발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문이 들어와야 발주를 하는 거라서 리스크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가운데에 바로 고객한테 보내주는 판매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배송 대행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 포장해갖고 고객한테 보낸다. 저는 이 배송 대행지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배대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 타겟팅이 모든 사업의 기본인데, 제가 유료 강의에서 이 타겟팅 소싱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 타겟팅 소싱이라는 거는 고객이 누군지를 알고 소싱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읽어보면 직접 수요를 파악하여 판매할 상품을 명확하게 소싱하는 방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일 직구다. 독일 직구인 경우에는 독일에 있는 상품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일단 타겟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잘 보고 있는 커뮤니티인 네이버에다가 저런 후기를 검색해가지고 판매할 만한 상품을 찾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일본 역직구면 어떨까요? 일본에 있는 상품이에요? 역직구가 뭐예요? 직구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 역직구. 그러면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일본 상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이고, 그럼 우리나라 상품 소싱처는 어디가 좋을까? 쿠팡 여러 군데 있겠죠. 그리고 일본 고객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싱해야 돼? 일본 고객이면 일본 커뮤니티인 뭐 야후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그런 후기들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직구도 할 수 있고 역직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확장을 하는 거죠. 터키에서 하는 분도 있고 인도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뭐 유럽 구매 대행하고 미국 구매 대행하고,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기에는 기존 시장이 되게 좋은데요, 사람들이 안 하는 시장을 하면은 조금 호전적인 성향의 사업가라면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위탁 사입의 테크트리 해가지고 저는 위탁 사입 제조 이런 식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브랜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제조를 할 수 없어요. 시장이 명확하죠. 한계가. 제조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조가 아닌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브랜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팔기는 더 좋아요. 그러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브랜드 구매 대행을 막 해요. 막 한 상태에서 상품을 갖다가 위탁으로 팔다 보면 상품이 여러 개가 팔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다가 수입해서 파는 게 병행 수입이에요. 그리고 병행 수입에서 브랜드사에다가 나 이거 많이 사서 파니까 독점권을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병행 수입 플러스 독점권 하면은 브랜드 총판이에요. 근데 브랜드 총판에서 내용 증명 샥샥 날리죠. 예, 그거는 플러스 상표권까지 있어야 가능하고 독점권만 있으면 걔네들은 날려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절기에 파쇄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위탁의 확장 테크트리 해가지고 아까는 아예 사업 규모를 달리하는 거고, 이거는 위탁을 내가 잘하고 리스크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독일 구매 대행으로 처음 시작해가지고 잘 나가요. 그러면 다양한 나라들을 확장해가지고 같은 방식의 국가별로 사업을 모는 거예요. 뭐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 예, 그런 상태에서 좀 국가별로 사업을 묶어가지고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 확장 파이가 어떤지 찾아보고 진행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그 사업들 끝이 어떨까? 예, 한번 고려해보고. 근데 끝이 좀 좋아. 예를 들어서 중국 구매 대행은 하다 보면은 제조도 할 수 있고 사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브랜딩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렇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소시적에 반해서 반등수도 못 쳤던 사람들은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공부랑 담수하는 사람이라서 브랜드 구매 대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역직구, 해외 구매 대행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직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소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긴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도매처를 찾는 게 외국 사람이 상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사람이랑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거죠. 그러면 제가 독일어, 일본어 이런 거 가능했을까요? 저 영어 듣기 평가 반타작 했거든요, 수능 때.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예,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화상 미팅한다. 이메일 어떻게 보내요? 구글 번역기 돌려서 보냅니다. 예, 끝이에요. 한 300개 정도 보내면요, 한두 군데 연락 와요. 예. 근데 뭐 그건 쉽잖아요. 똑같이 포맷 만들어가지고 이메일 쫙쫙쫙 해갖고 참조, 숨은 참조 딱 걸어가지고 보내요. 예,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보냈던 양식인데, 저희는 독일의 거래처를 찾을 때는 독일 담당자는 이렇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서 보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영어로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주정군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포인트, 대형 TV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있을까요? 저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걸 TV 보고 갈 거 아니면 최대한 부풀려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나 돈이 없는데 좀 달라. 이거보다 나 10억 있는데 달라. 10억 없지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는 선이 스타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일에 창고가 있고 이 창고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나는 창고가 있는 업체다. 그래서 최대한 있어 보이게 거래처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처음에 그때 온라인 사업할 때, 저는 뭐 오픈마켓이 많은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딱 스마트 스토어, 쿠팡 요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 사업자를 처음에 막 2-3개 낸 다음에 6개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쇼핑몰 6개 정도 운영한다. 거상이다. 매출은 1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사업들이 기본 내용은 정말 작고 경험이 실력이 되는 사업이에요. 강의를 뭐 많이 듣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강의로 듣는 내용도 그 강사의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있어. 그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그 경험을 내 실력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강의도 안 듣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하고, 뭐 유튜브 보고도 좀 시도해보고 이런 다음에 또 뭐 강의도 듣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초반에 리스크가 있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초보 사장님들 대부분은 어머 겁나, 이거 어떻게 영마진 나면 어떡하지? 영마진 나 맞아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영마진을 많이 맞아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판매가 설정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보통의 유럽 구매 대행의 마진율이 20% 정도 되니까 20% 선에서 맞춰가지고 상품 등록을 해라.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해요. 그렇게 하면은 또 주문이 들어와. 근데 빨리 가는 길은 뭐냐면요. 리스크가 있는 빨리 가는 길은 역마진으로 다 맞춰놔요. 다 맞춰놓고 상품 등록해놔. 그러면 주문이 우수수 들어오겠지. 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래처에 바로 도전해. 수요 찾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망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많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니까. 그래, 부업을 깨작깨작하면서 월 순수익 500만 원 추가로 번다. 그거는 그래.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내 자식한테 더 좀 잘해줄 수 있고 이런 거에서는 사실 사업적인 성향이 조금 더 호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 여러분들은 항상 1등인가요? 저는 반에서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진짜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저도 막 강연 같은 거 요번에는 좀 오랜만에 했는데 막 가보시면은 되게 연사분들 많은데 막 화려하게 정보를 갖다가 주세요. 근데 나는 그거 못 써먹겠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00개 정도의 사업을 도전해봤다 했잖아요. 이거를 A부터 Z까지 일단 다 해봐요. 제가 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상품 소싱, 등록, 판매가 설정, 그 다음에 CS까지 내가 다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사업을 시스템화해요. 근데 이때는 생각을 많이 해. 많이 도전해. 실행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단순 반복 작업인 애들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의 단순 반복 작업인 애들은 걔네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양분화 분리를 해요. 지금 직원분들을 쓸 때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빨리 집에 가요. 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내 사업 매출을 올려주는 직원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직원들 나눠주는 이유가 이거는 생각 없이 실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력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매번 도전하면서 저도 매번 도전하면서 이제는 실행을 다 하진 않아요. 옛날에 그 섀도우 복싱이라고 있는데 그 막 해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내가 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좀 생각하면 좋다. 이때는 생각을 하고 이때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실행이 빨라진다. 그거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루 종일 등록만 해야 되냐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루 종일 등록을 했으면 내 눈이 빠지고 코가 빠지고 지금 7년 됐는데 일단은 몸이 정상이 아닐 거예요. 요거는 구매대행 기준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구매대행은 0에서 3천 가는 데가 가장 힘들어요. 여기 지금 그래프가 비선형이죠. 0에서 3천 정도 가장 힘들어요. 근데 3천부터 거래처 찾고 주력 상품 다듬고 하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거래처 찾고 다듬고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소싱 등록은 안 해도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점점 생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고 7천만 원대 직원 고용 시점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대표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3천 정도 됐는데 직원을 바로 고용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고용해. 그걸 리스크가 있지만 조금 더 빨리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초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노가다가 들어간다. 그 순간을 버티고 난 후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순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보통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강연을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한번 했었고 그 전에 또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싹 갈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장이 먹고 사는 거야. 계속 사라지고 바뀌고 하니까 왜 자꾸 사라져요? 요 단계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3개월 딱 잡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을 모두 진행해보고 시스템화를 한 뒤 단순 반복 작업을 나누어 실행을 높인다. 요거를 조금 고민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기계가 되어야 될 것은 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속에서 어떤 건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방문하지 않고 전 세계 배대지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접목해서 배대지를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년 설명은 다 끝났어요. 현지 창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예. 뭐가 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예. 그냥 전화해요.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다 전화해. 전화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통역과 대동해갖고 전화해. 그때마다 쓰다가 지금은 통역 하는 사람이 자주 필요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번역가가 우리 사무실에 또 번역가로 활동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직원의 규모의 경제. 예. 그렇게 점점 살펴가는 거죠. 그래서 현지 창고 계속 연락하고 소통해서 하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4시 이때 제가 제일 활발해요. 왜? 시차 때문에 현지랑 소통해야 되니까 화상 미팅 해야 되거든.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젯밤에 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사업 기본 로직 요거 또 다시 나왔죠. 배대지는 어떻게 했는지. 배대지는 저는 일단은 창고를 다 완비해놔요. 그런 상태에서 창고에 직원들도 넣겠죠. 그리고 뭐 구매하는 직원, 발주하는 직원 다 내가 해보겠죠. 그 다음에 CS까지도 내가 다 해보겠죠. 실제로 여기 우리 수강생분들 많이 와 있는데 정군 로지스틱스 배대지 초창기에 제가 CS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사장입니다. 사장님, 이 물건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제가 회사 끝나고 나서, 회사 보통 12시쯤 퇴근하는데 12시 끝나고 나서 1시, 2시에 제가 CS 다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CS는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직원분들한테 넘겨요. 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별다른 스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새 그 강의 유목민이라고 있거든요. 막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정보만 습득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뭘 해야 일어난다고요.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표정만 봐서는 저랑 싸우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뭐 사실 어릴 때는 되게 엄하고 그랬는데, 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정사장일 거 아니에요. 제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면 정사장인데, 그 정사장님은 지금 중국집을 하고 계세요. 중국집을 지금 35년 정도 하셨는데, 지금 집에 가면은 돈 세르고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근데 그분의 원래 사장이 되기 전에 일과가 어땠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배달 운전 오토바이를 했어요. 돈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의 기준으로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맞이였고 5 남매의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너 지금 서빙 좀 해. 서빙 하다가 너 저기 주방에 지금 자리가 없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방 일도 하다가 요리사도 했다가 지금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셀르는 과정 속에서도 각 분야에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사업이 확장이 된다고요. 저는 아버지를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빠는 일하고 오고 아침에 새벽 6시에 밀면 육수 구우러 가가지고 밤에 맨날 왔기 때문에 뭐 난 대화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도 대화를 안 해요.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 아빠한테 배운 건 이거예요. 그 성실함과 이 모든 걸 해본다는 사장의 자세. 그 우리 아빠가 보면 기가 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더니 정군 로지스틱스라는 배대지가 탄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배송 대행 서비스, 구매 대행 서비스, 결제 대행 서비스 하고 있는데, 이건 구매 대행할 때 필요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 직구할 때 필요한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창고 모습들이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영국, 스페인, 이태리, 캐나다, 홍콩 이렇게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진행을 했냐면, 독일에서 원래 제 물량을 빼기 위해서 제가 개인 창고를 갖다가 단독 주택에다가 마련해가지고 어떤 팀장님 한 분이랑 같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커져서 여기 지금 단독 창고를 3년 전에 운영하게 됐고, 요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유럽을 안 가보고 만든 거였어요. 근데 올해 5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유럽을 갔는데, 그때 가서 이 단독 창고의 실물을 보고 왔거든요. 여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단독 창고를 만들고 이 간판을 달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A4 용지,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독일이에요.
이 A4 용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대형 간판을 달게 됐고 점차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아사히 사장님도 여기 와 계시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료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가 독일 창고고 밑에가 프랑스 창고인데 누가 봐도 물량은 독일 창고가 더 많죠. 프랑스 창고는 조금 양이 적죠. 여기를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구매 대행하면서 7년 동안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 맨날 전화로 하고 뭐하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촬영한 거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내 개인 채널이에요. 개인 취미 채널. 그래서 뭐 대한항공 국적기를 이용해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배대지는 저희 정군 로지스틱스가 유일하고 우체국 택배 수강생 물량만으로 1위 중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창고로 이전하고 추가 증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를 뚫는 과정과 같다. 결국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0과 1은 너무나도 큰 차이죠. 0이 실행을 아예 안 하는 거고 1이 실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 0에다가 100을 곱하면 0이에요. 근데 1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이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 조금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확장을 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 들고 오긴 뭐 했어요. 왜냐하면 다 들고 오면 또 우리 회사에서 뭐 다 알려주고 오냐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10,000원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프로그램, 뭐 구매 대행 자사몰 내고 명품 자사몰, 술 판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술 규제를 뚫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픽업 서비스라든지 해외 직구 형태로 이 술 판매 사이트를 만들고 또 뭐 제조 공장도 만들어갖고 저당 막걸리도 만들려고 했고 뭐 온 다 했죠. 그리고 배송 대행 사이트도 하면서 저는 컴퓨터랑은 담싸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사이트도 만들고 했냐? 결과적으로 개발사 외주를 줘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게 했고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 게 많아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 사내 지금 개발 직원도 지금 채용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갔던 거고요. 제 유통 사업이 점점 플랫폼 사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 플랫폼 사업도 요새는 핫하죠.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할 수 있는지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인 물량이 결국에 규모의 경제로 물량이 많아지니까 창고도 여러 개 설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에서 확장 비즈니스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 사업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더벤티 1,005점인데 커피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도 진행하고 엔드픽스 명품 샵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군 오피스라는 공유 오피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전에 좀 끌어올려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쭉 적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손해가 아예 없는 비즈니스는 절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깨지면서 느껴야 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을 많이 보고 일단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육과 허가를 받는 게 있거든요. 뭐 화장품 교육, 그 다음에 수입식품. 근데 그거를 그냥 해보면 돼. 해보면서 계속 수정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답을 찾기를 원해요. 근데 정답이 없거든요. 그 공무원들도 정답 잘 몰라요. 그래서 다 해보고 깨지면서 수정하고 이런 게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비즈니스는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결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그 돈을 열려면은 이 결핍을 해결해 주는 비즈니스가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저는 플랫폼 사업들을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요런 걸 경험했어요. 그 경영 지원 어플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결핍 뭐냐면 인사회계를 어떤 직원을 한 명 쓰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나가요. 근데 요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어떤 어플 업체랑 미팅을 했는데 저희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25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서비스 비용을. 근데 직원 한 명 고용하려면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냐면 250만 원짜리 저 같은 기업을 5개를 찾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한 명의 직원한테 그 5개를 시켜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직원한테 500만 원을 줘요. 그렇게 해서 500의 차익을 남기는
그런 결핍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 대표님은 엑시스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엑시스 뭐냐면 사업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들도 요새 많은 것 같아서 고려해보고 있고 6번 사업적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 선택을 잘하자. 어느 정도 호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7번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보너스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날 저는 어릴 때에는 운을 보고 살았거든요. 운이 언젠가 나한테는 올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은 미팅 오는 업체마다 되게 좋은 제안을 하는데 그때 내가 좀 실력이 없지 않으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력을 쌓기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달려갔으면 좋겠고 8번을 저는 매일매일 생각해요. 매일매일. 뇌에 쥐가 나는 느낌이 뭔지 아세요? 정말 뇌에 쥐가 날도록 일을 하고 누우면요. 다음날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왜 했냐면요.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진짜 노량진 반지하방이 불탄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공짜로 산다 해가지고 내가 서울 올라왔고 그렇게 산 적도 있거든요. 노가다 하면서 컨테이너 공짜로 해준다 해가지고. 근데 이걸 바꿔보고 싶어서 했던 거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은 이 뇌에 쥐가 날 때까지 일하는 게 그때 당시의 슬픔보다는 덜하거든요. 그래서 뇌에 쥐가 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슬픈 감정에도 일하자는 게 목표예요. 정말 슬픈 가정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우리 엄마도 암 수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슬픈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감정에도 저는 희비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생각하고 일을 해야 그 아래까지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28 막 이랬으니까 파릇파릇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보다 어리긴 하지만은 30 중반대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긴 해요. 그리고 제가 T인데 와이프가 F라서 자꾸 물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점점 받고 있어서 잘 안 되지만 보통 서울대 가겠다 해야 고려대라도 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나. 그 손목 효율 장애를 좀 이겨내 보려고 작년에는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 다 하고 왜요? 왜 웃어요? 잠시만. 일 다 하고 밤에 2시부터 4시까지 달리게 해갖고 만든 거예요. 손목 효율 장애란 게 뭐냐면 손이 안 꺾이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계속 키보드 할 때 이렇게 마우스 할 때 너무 손이 아파서 이걸 해보자고 목표를 해서 했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내년에는 아마추어 보디빌더 대회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이 안 보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벌크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90kg 정도까지 쪄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87kg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생겼죠. 왼쪽에 있는 게 6주 때인가 그렇고 이게 지금 저번 주 때 26주 정도인데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와이프가 임신을 해가지고 곧 겨울에 아빠가 될 예정인데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힘차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냥 청년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또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오셨을 텐데 나도 저거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저걸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 갔을 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저는 노량진 방지합방에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바뀌었던 거는 진짜 마음 먹고 했던 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시간 정도 동안 제 33년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소중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시청 잘 하셨나요? 아까 강연에서 배에 있던 애가 이렇게 컸습니다. 현재 6개월이에요. 웃어봐.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꼬 꼬꼬대 꼬꼬꼬. 왜 울어?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요번에 제가 무료 강의 오픈을 한 게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니야 이게.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